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희가 광고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광고는 크게 고정형 광고와 경매형 광고로 나뉘는데 이 광고에 대한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정형 광고와 경매형 광고는 고정형 광고는 좀 예전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온라인 지면에다가 광고를 송출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냐면 특정 광고주가 그 매체 지면을 대행해 주고 있는 대행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대행사야, 나 이 매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특정 언론사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그 지면을 부킹을 하죠. 예약을 하죠. 그러면 그 부킹된 날짜에 그 특정 광고 지면에 한 명의 광고주만 광고가 송출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 방식, 즉 과거 방식의 고정형 광고라고 말을 하고요. 요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요즘 방식은 경매형 광고라고 말하는데요. 경매형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주가 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하나만 써 놓긴 했지만 광고주들이에요. 들. 광고주들이 특정 지면에다가 광고를 송출시키고 싶은데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광고주가 있습니다.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6 번. 근데 이 광고 지면을 그러면 나눠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지면에 누가 먼저 노출될 것인지 이 노출 순위가 정해져야만 하겠죠. 노출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게 되냐면 보통은 뭐 입찰가를 기준으로 노출 순위가 달라지게 돼요. 입찰가 또는 품질 평가, 광고의 품질. 그래서 노출 순위는 입찰가 곱하기 품질 평가 지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모든 광고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런 뭐 입찰 방식은 나중에 광고 매체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면 되고 지금은 경매형 광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해 보자면 여러 가지 광고주들이 있는데 이 광고주들은 특정 지면에다가 광고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고 지면을 가지고 있는 측이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 특정 영상을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광고 영상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광고 영상과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광고 영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즉, 이 똑같은 유튜브 영상을 제가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있는 광고 영상과 내 친구가 보고 있는 광고 영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광고 지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특정 지면을 타겟팅하거나 특정한 요런 유저를 타겟팅할 때 다른 여러 가지의 광고주들과 경매 입찰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 입찰이 붙게 되면은 한번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앞전 이제 전 시간에 이 구글 애즈에 대해서 제가 계정 가입을 했었죠. 그러면 이 구글 애즈의 첫 메인 화면에서 플러스 새 캠페인을 눌러서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인데 내비게이션 중에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를 누르고 동영상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광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든 유형들을 다 알아보실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고요. 제가 경매형 광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세팅하는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총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1일 예산으로 3만 원으로 바꿔 놓고 그다음에 이게 인제 위치는 대한민국에서 광고를 송출할 것이다. 네, 언어의 광고 그룹 쭉쭉쭉쭉 넘어가서 여기다가 제 광고 영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영상은 뭘 넣어 볼 거냐면 제가 15초 광고 영상이라고 검색을 해서 여기 있는 영상 중에 를 복사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 이 광고를 우리가 보여줄 사람을 여기서 정하게 됩니다. 사람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 특정 지면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겟팅 유형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고객들이나 특정 지면에다가 내 광고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특정 유저나 특정 지면에 타겟팅을 할때 나만 그 사람을 타겟팅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만 그 지면을 타겟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려는 이 광고와 다른 광고들 간에 입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는 입찰가를 쓰게 돼요. 입찰가라고 하는 것은 인제 참고로 여기 입찰가는 이제
1회 조회당 비용을 넣는 부분인데요. 1회 조회당 비용은 요 인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거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입찰가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입찰가에 의해서 내 광고가 하루에 몇 번 노출되고 몇 번 조회될 것인지, 그리고 예산 지출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예상 실적이. 그러면은 요 광고는 다른 광고주들과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내 광고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순서에 맞춰져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거를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매형 광고 시스템을 우리가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번 이거를 검색을 해 보면요, 이미지를 눌러 봤을 때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인제 이 매체에 음 불분명한데,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요렇게 인제 광고주가 여러 광고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매체는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매체죠. 그리고 여기에 인제 SSP라고 불리는데, SSP는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고요. 공급자 측의 플랫폼이라고 말하고요. DSP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수요자 측의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요자의 측과 공급자 측을, 즉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주는 그 공간을 우리가 애드 시스템, 즉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요. 광고 지면이 인벤토리를 우리가 요렇게 타겟팅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입찰가를 정해진 날짜에 딱 한 번만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뭐 매번 새벽에 딱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들어와서 광고를 이렇게 입찰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입찰 경쟁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은 프로그래밍과 오토매틱의 합성어로 '아, 이게 자동화된 광고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체사는 구글 유튜브를 SSP,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고,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은 이제 수요자 측, 이제 광고주 측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광고주가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광고 대행사가 여기에 껴 있겠죠. 그리고 요 광고 지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원천 소유자는 구글이긴 한데 실제로 요 광고 지면 같은 경우에는 JTBC에서 운영하는 워크맨 유튜브 채널에서 요 광고 지면을 오픈한 거다 보니까, 이 광고 를 지면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워크맨과 구글과 이렇게 주회당 비용의 금액을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앞전에 여기에다가 넣어 놨던 이 입찰가가 실제로 뭐 특정 지면 소유자한테 얼마, 그다음에 구글한테 얼마,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SSP, DSP이고요. 그 각각의 측면을 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DMP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 DMP라고 하는 개념은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른 예제로 좀 더 설명을 드려 보면요. 여러분들 구글로 이렇게 한번 검색하고 들어가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 구글 프로필을 눌러서 구글 계정 관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인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들어가 보게 되면요, 중간쯤에 맞춤 설정된 광고라고 나오고, 여기에 내 광고 센터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 고객 유저가, 여러분들 데이터가 구글 내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보여지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했었던 어떤 온라인에서의 활동, 그다음에 검색 활동, 또 구글에서는 구글이랑 제휴 맺어져 있는 웹이나 앱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했었던 내역들도 모두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의 행동학적인 특징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관심사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고 저장해 놔야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요렇게 우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찾아보기 눌러서 검색을 해서 뭐 강아지에 관심 있는 사람을 내가 타겟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타겟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타겟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광고 플랫폼에서는 DMP라고 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만 하고요. 그럼으로써 광고주 입장에서 타겟팅 광고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주 측에서 DMP를 활용한다. 예, 그래서 구글을 누군가는 이제 광고 회사라고 말을 하죠.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고정형 광고와 경매형 광고의 좀 차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는 경매형 광고가 점점 더 인제 많은 포션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광고 시스템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래밍 오토매틱, 즉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인제 얼마 전은 아니지만 당근마켓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제가 요렇게 들어가 봤을 때 그래도 로그인을 해서 저는 이제 예전에 비즈 프로필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광고 계정 직접 만들고 광고 만들기를 눌러서 이렇게 홈피드 눌러서 광고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서 광고 송출할 동네 설정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예산 입력하고 그다음에 쭉쭉쭉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특정 지면에 나만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면을 나눠 쓴다라고 하는 개념인 경매형 광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